자, 이제 연결해서요. 그 치환기가 2개 이상 달라붙어 있는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치환 이상의 사이클로헥세인, 요걸 살펴볼 텐데요. 치환기가 2개 이상인 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치환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을 가지는 치환기를 먼저 이쿼토리얼 방향에 위치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링 플립에 의해서 더 작은 긴장값을, 전체의 치환기들이 모두가 가지는 그 긴장값을 최소의 긴장값을 가지는 구조에서의 배열을 이용해서 어떤 게 액시얼에 있을 확률이 더 높고 어떤 게 이쿼토리얼에 있을 확률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 구조를 보시면요.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을 일단 머릿속에서 연상을 시켜 놓으시고요. 육각형 고리를 이렇게 평면스럽게 그려 놓은 다음에 메틸기 2개를 이렇게 트랜스 방향으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렇게 뻗어놨다 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체어폼을 그린 다음에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딱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메틸기 2개가 모두 액시얼 방향에 있으니까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링 플립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링 플립을 일으켜주면은 2개의 치환기가 모두 이쿼토리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쿼토리얼로 가게 되면은 액시얼 방향으로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늘거나 줄거나 하겠느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배운 대로 이 액시얼 방향의 치환기는 여기에 있는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수소하고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2개 하고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을 2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것들, 수소들 요 2개 하고 역시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또 2개가 걸려요. 근데 배운 대로라면은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은 고시에 해당하는 긴장값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고시 긴장값이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해가지고 총 4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링 플립을 한 다음에는 이쿼토리얼 방향은 일단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은 없어요. 근데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치환기든지 간에 이 고리 구조, 체어폼에서 이쿼토리얼 방향에 붙어 있는 치환기는 그 이웃 자리에 있는 치환기하고,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땐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이쿼토리얼 방향의 치환기는 그 이웃 자리의 치환기들의 어떤 방향으로 있든 간에 무조건 고우시 긴장이 하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틸기와 메틸기 사이에 고우시 긴장 하나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링 플립을 하기 이전에는 4개의 고우시 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링 플립을 하고 나면 하나의 고우시 긴장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이 왼쪽에 있는 구조보다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고우시 긴장값 3개만큼의 더 에너지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구조보다는 오른쪽 구조로 존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메틸기 2개가 둘 다 이쿼토리얼 방향에 있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시스 배열이죠. 시스 배열. 근데 하나는 메틸기고 하나는 에틸기예요. 메틸기와 에틸기 중에서는 에틸기가 일단은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그려놨는데, 이건 메틸기가 이쿼토리얼이고 에틸기가 액시얼로 가 있으면은 에틸기의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하나가 이제 2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쿼토리얼 방향의 메틸기는 이 에틸기하고 고우시 긴장 하나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탈 고우시 긴장 값이 한 3개 정도, 물론 메틸기와 메틸기 고우시보다는 에틸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고우시 긴장 값이 더 크기는 커요. 약간 더 커요.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한 대략 0.2kJ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은 요것도 보시면요, 이 메틸기하고 요 에틸기는 역시 고우시 긴장 값이 걸릴 텐데요, 여기 메틸기는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는 0.2kJ 정도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 고우시 긴장 값이 4kJ, 요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도 4kJ라고 한다면 토탈 12kJ 정도가 걸리는 건데요, 여기는 이 메틸기 하나는 3.8kJ이 걸리죠. 그리고 요 에틸기하고만 4kJ 정도 걸리니까 왼쪽에 있는 구조보다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대략 0.4kJ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존재하겠구나, 얘네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보다 훨씬 적기는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밑에 메틀기가 3개가 달라붙어 있는 1, 3, 5번에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 구조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시얼 방향이 2개고 이쿼토리얼 방향이 하나만 있는 상황보다는 이쿼토리얼 방향이 2개고 액시얼 방향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이게 더 유리하겠구나 하고 이 구조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2개는 이쿼토리얼 방향이고 요거는 액시얼 방향에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구조를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터슈리 비틀기가 나왔죠. 앞쪽에서 치환기들 중에서 메틸기, 에틸기, 아이소프로필기까지는 긴장값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이 터셔리 뷰틸기는 어쨌든 다른 치환기들보다는 월등하게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느냐,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링 플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터셔리 뷰틸기가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붙어 있고 메틸기 하나만 액시얼 방향으로 있는 구조로 머릿속에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터셔리 뷰틸기보다는 아이소프로필기도 뭐 메틸기보다 조금 더 긴장값이 커지긴 했지만 터셔리 뷰틸기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역시 터셔리 뷰틸기를 이쿼토리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소프로필기를 액시얼로 놔두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려주는 경우보다는 지금 제가 마지막 그림에서 보여드린 이런 터셔리 뷰틸기라는 약자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요. 한 2가지 정도 비교를 해놨어요. 2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요. 이대로 딱 보면은 머릿속에서 체육폼이 바로 안 나오죠. 근데 일단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쐐기 방향, 3개의 치환기가 1, 2, 4번에 3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 들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제가 규칙을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로헥세인을 이렇게 육각형 고리로 그려놓은 다음에 어떤 치환기든지 간에 여기 하나 둘 다 쐐기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액시얼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이쿼토리얼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이거 소개해드린 바 있죠.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모든 치환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쫙 뻗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기서 이게 하나가 액시얼이면 이거는 이쿼토리얼, 요거 액시얼, 요거 이쿼토리얼, 이런 식으로 교차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 이쿼토리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역시 액시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만약에 쐐기가 있다라면 또 이쿼토리얼이고 여기가 또 액시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본다면은 액시얼이 2개고 이쿼토리얼이 하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액시얼이 너무 많고 이쿼토리얼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링 플립을 시켜서 여기가 이쿼토리얼, 요것도 이쿼토리얼, 요거는 액시얼에 있겠지 하고 예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걸리는 긴장값은 토탈 얼마냐? 액시얼 방향에 있는 치환기 하나가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 2개가 걸리니까 그걸 고우시에 해당하는 긴장으로 생각하기로 했었고요. 고우시 긴장이 일단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좀 전에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쿼토리얼 방향에 있는 치환기 하나는 EU자리에 있는 모든 치환기와 무조건 고우시 긴장이 하나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우시 긴장 값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합산하게 되면은 토탈 3개의 고우시 긴장 값이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3.8 곱하기 3 정도의 에너지가 걸려 있는 구조가 이 왼쪽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쿼토리얼, 여기 이쿼토리얼로 보기로 했었죠. 요거는 EU자리에 아무런 치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 긴장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보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여기에 이걸 이쿼토리얼이라고 한다면 이 옆에는 쐐기가 액시얼이고 이것도 이쿼토리얼이네요. 그럼 여기에 그 옆에 쐐기가 있다면은 요번에 또 이쿼토리얼일 거고, 그러니까 이쿼토리얼, 액시얼, 이쿼토리얼, 여기가 또 액시얼이 돼버리겠네요. 이건 액시얼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있을 확률이 높겠죠. 링 플립을 하게 되면 액시얼이 2개 되고 여기에 있는 메틀기는 이쿼토리얼이 될 테니까 그거보다 이게 낫겠죠. 어쨌든 이쿼토리얼끼리 서로 긴장이 고우시 긴장 값이 하나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고우시가. 그래서 여기 하나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액시얼 방향의 치환기 하나는 원쓰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2개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고우시 긴장이 2개가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 이 분자의 에너지를 합산하게 되면 그것이 역시 3개에 해당하는 긴장이 걸려 있구나 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등호는 틀린 거예요. 이 둘의 에너지는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입체별이 다른데도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하면 같은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얘가 링 플립을 하게 되면, 이 구조가 링 플립을 하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액시얼이 2개고 이쿼토리얼이 하나인 이런 구조가 돼서 이때의 에너지는 액시얼 2개 각각이 가지게 되는 그 에너지하고, 요것도 액시얼이 2개에 이쿼토리얼 하나가 되죠. 근데 문제는 요 액시얼하고 여기 액시얼이 수소하고 수소의 충돌이 아니라 메틸기와 메틸기의 충돌이 일어나서 대단히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2개 그려놓고요. 이쿼토리얼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원스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은 아까 봤던 3.8kJ라고 똑같지만, 여기에 있는 이 메틸기하고 요 메틸기는 수소끼리의 메틸기와 수소하고의 충돌이 아니라 메틸기와 메틸기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큰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거의 터셔리 뷰틸기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매우 커지는데, 이 구조는 링 플립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나가 이쿼토리얼로 가게 될 거고, 요거 하나는 액시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액시얼로 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얘는 원스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을 2개 모두 수소하고 가지게 되고요. 이 밑에도 역시 수소들하고 원스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구조가 링 플립을 일으키기가 더 어려운 구조고,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링 플립이 그래도 이 왼쪽 구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구조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구조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오른쪽의 그림도 또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쿼토리얼로 놔두면 여기도 이쿼토리얼, 여기가 액시얼이 되겠네요.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쿼토리얼이 많게 배열을 지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쿼토리얼이면 요것도 이쿼토리얼, 여기가 액시얼이면 되겠네요. 이쿼토리얼 2개, 액시얼 하나. 자, 그때 이쿼토리얼 방향의 치환기는 옆에 있는 치환기하고 고시 긴장이 하나 걸린다고 그랬고요. 그냥 고시를 G라고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이쿼토리얼이니까 요것 사이에도 역시 고시 긴장이 하나 또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액시얼 방향의 치환기 하나가 원스리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을 또 고시 긴장 2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구조는 고시에 해당하는 긴장이 4개가 걸려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아까 보셨던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이쿼토리얼 방향의 치환기는 옆에 있는 구조랑 고시 긴장이 하나 걸려있고, 얘는 이웃자리에 아무런 치환기가 없으니까 고시 긴장이 안 걸려요. 근데 여기에 액시얼 방향의 치환기가 고시 긴장 값이 2개 걸려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고시 긴장이 3개가 걸려있다. 따라서 이 부등호도 틀렸다 그 얘기죠. 이쪽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제가 앞쪽에서 알려드렸었던 기본 규칙대로만 여러 번 연습을 하시게 되면요, 충분히 저처럼 빠르게 보자마자 바로바로 뭐가 이쿼토리얼이고 뭐가 액시얼이면서 얘가 더 링 플립이 더 일어나기 쉽고 요거는 더 링 플립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라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금방 숙달이 되고요, 저처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놓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치환기가 달라붙어 있는 사이클로헥세인 내용들을 다룬 거고요. 사이클로헥세인은 뭐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 고리 화합물들만 남았네요.